네, 잘 보셨죠? 네. 설명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G2반의 히어로 박오희 선생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2반을 맡고 있는 박오희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렇게 무척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공유하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발표는 저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생생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은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개성이 뚜렷하고요. 또 조화롭고 생동감이 가득한 반입니다. 저희 반에는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연습으로 작은 습관이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간과하지 않는다. 실수와 잘못은 냉철한 피드백으로 반드시 원인을 찾고 교정한다. 작은 습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한다.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본능을 극복한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사소함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사소함을 훈련하는 데는 끈기가 필요하고요. 단호함과 때로는 깊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디딤돌로 삼아서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플래너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코칭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래너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틀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틀이 잘 갖춰지면 필요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빼거나 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목표 설정에 따른 정도와 실행 정도와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또 이걸 쓰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플래너를 쓰는 자가 아닌 평가자가 되어서 자신의 플래너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주간의 목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세운 걸 가지고 다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이런 시간들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로는 24시간을 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모르는 시간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촘촘하게 기록하다 보면요 반성도 하게 되고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쓰려고 스스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고요. 아이들도 자기들이 찾아낸 그 시간들로 인해 굉장히 놀라고 그것들이 선순환되어서 건전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영어 단어를 기록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여서 활용하면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시간의 틀을 가지고 플래너를 작성하면 매일 교사와 1대1 피드백을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생이 학생 자신이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플래너를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계획이 왜 바뀌었는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집중도는 얼만큼 집중해서 이 시간들을 썼는지, 그리고 목표 달성 후에 자신의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말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주 철저하게 사실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적인 플래너 사례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평가와 계획입니다. 주 시간 통계가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시간 통계가 60시간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계획은 여기 아래 부분이 다음 주 계획입니다. 양쪽에는 날짜는 다르지만 화요일 날 쓴 플래너인데요.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시간 텀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과목 하나하나가 짧게 30분 내지 40분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과목을 2시간씩 뭐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을 짧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일과 시간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참고로 뒤에 보시면 끝나고 보시면 아이들 플래너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이제 코칭인데요. 저희 아이들은 성경 읽기를 1년에 1독씩 하고 있고요. 암송은 매일 한 구절씩 이렇게 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이 되면은 1번을 하고 화요일이 되면은 1번, 2번, 수요일이 되면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목요일이 되면 1번, 2번, 3번, 4번, 금요일이 되면 이제 월요일 거 1번은 빼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누적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묵상과 교제를 매일 말씀이나 생활 시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정해진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구령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천고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설교하고 구령한 모습이고요.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성경과 성경 읽기, 기도,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등 믿음의 기초 생활이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진 결과 그날의 양식에 그를 기고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생활에 대한 코칭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이들은 오전 4시 반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치는 시간은 이제 10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게 시간을 쓰는데요. 이것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고 애들이 생각보다 흔쾌히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애들이 좀 하다가 말겠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약속을 한 것이니까 저는 이제 5시 반에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나오면 5시 반에 이제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6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저보다 아이들이 일찍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각자 상황에 맞게 아주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4시 반이 되면 학교에는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기특하죠? 물론 이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졸립기도 하고 피곤하지만 또 달리고 또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기에 방학 동안에 애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 부분은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건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선생님? 지금 이번에 전화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신지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주도적인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방학 중에 집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혹시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신지가 네. 어떻게 생활하나요? 네, 이제 예전에 일반 학교를 다닐 때는요, 네. 이제 방학이 되면 이제 제가 주도가 돼서 방학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권했다가요. 네. 며칠이 지나면 잘 진행이 안 돼서 실랑이도 하고 또 제가 포기도 하고 방학이 끝날 쯤엔 제가 다시 계획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하도록 이끌어 보려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방학을 하면 네. 스스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공부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림은 이제 몇 장 정도 그릴 거고, 말씀은 언제 읽고, 또 운동은 언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사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힘들어서요. 할머니 집에 이제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고, 또 산책할 겸 걸어서 이제 집으로 와요. 이제 그러고 나면 제가 이제 일하러 갈 때 이제 같이 나가서 도서관에 있다가 저녁에 함께 들어오고 다시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자면서 시간을 잘 쓰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생활을 매일 하지는 이제 못했고요. 그럼요. 네. 방학할 때 이제 세운 계획들도 이제 100% 실행은 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이제 느슨해져도 포기하지 않고 저의 개입 없이 스스로 남은 기간을 살피면서 계획을 수정하고 조정해서 나름대로 이제 끝까지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지 부분들은 저도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들어보고 또 질문도 네. 많이 해보고 또 시간 쓰는 거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들이 네. 학교에서 이제 배운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훈련한 역량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지가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신앙이나 생활에서도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신지가 요즘에 이제 말하는 거라든지 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기도하는 부분들에 맞는 변화가 왔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네, 저도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방학도 좀 잘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네. 또 같이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1년 동안 지은이 이렇게 쭉 저희 반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지은이가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궁금한 게 집에서는 과연 우리 지은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네. 지은이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나요? 되게 시간을 네.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이제 시간을. 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짜투리 시간이라도 네네. 시간에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되는 이제 공부나 과제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나름대로 이렇게 버려질 시간들을 네네. 자기가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과제도 성취하면서 이렇게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또 이렇게 찾아서 공부할 수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성취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이랑 한 번씩 통화를 하면 네. 되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깊은 교제도 할 수 있게 됐고, 네네.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저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지은이가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고, 또 엄마로서는 이렇게 같이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지은이가 네.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네. 그 의식이 네네. 이렇게 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애들을 3명이나 지금 이 학교에 보내셨는데 네. 이렇게 보내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네. 보낼 수 있는 이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거든요. 네네.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네네. 채워주셨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교육에서 교육 받았으면 제가 애들이 어떻게 컸을지 네. 충분히 이제 상상이 가거든요. 그쵸. 네. 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감사해요. 네. 네.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힘이 나네요. 네. 애들이 잘 성장하고 있고 네. 또 집에서도 이렇게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있고 네. 또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계시니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선생님. 네,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아이들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네. 아주 기특하죠. 자, 이제는 이러한 삶을 이곳 이제 고촌에서 이거리 여기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찍어서 이렇게 준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상이 아닌 아이들이 있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간 이곳. 찾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서울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 맞으세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매주 그리고 수요일마다 학생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한다. 자, 일어나거라. 새벽 4시 반, 아이들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매일 지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계단 운동. 처음에는 선생님이 시켜서 했지만 이젠 스스로도 잘하는 아이들. 옛날에는 힘들어서 내 발로 걸었었는데 이제는 잘 타요. 한숨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 저도 그냥 헤어져.
계단 운동이 끝난 후 아이들은 각자 할 일을 시작한다. 아침 시간에 집중 잘 돼요? 아침 운동하고 나니까 잘 돼요. 아침 시간에 공부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학교 일과를 시작한다. 나는 원래 일반 학교에 다녔었는데 이 학교 오고 나서부터는 성경도 읽고 말씀도 하고. 이 아이들은 스스로 세상을 뛰쳐나와 이 학교를 선택했다. 울고 웃는 이 상담 시간은 아이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다. 선생님 왜 울어요? 선생님이 너무 감동적이고 도움되는 말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과 아주 사소한 감정까지도 공유한다. 저 앞으로 열심히 살 거예요. 큼직막하고 드라마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사소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 사소한 변화. 너희들 지금 그것 중에 실천한 게 뭐냐면 저 문 열고 닫는 거를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지속한다. 지속. 오케이, 자 식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아이들의 하루는 기도로 마무리된다. 종종 저녁에 성경을 읽으시는 편인가요? 네, 자기 전에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고 잡니다. 자, 일어나거라. 하기 싫어. 그럼에도 이 아이들은 오늘도 계단을 오른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게 정상은 없다. 스스로 세상에서 정상이 되기를 거부한 아이들. 자신의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매일 계단을 오르듯 한 발자국씩 성장한다. 기도하라고. 어떻습니까? 되게 감동적이죠? 이렇게 이제 바쁘고 알차게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습 면에서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보시는 대로 전국 고등학생들의 주간 학습 시간입니다. 전국 고등학생들 주간 학습 평균 시간이 47시간인 반면에 저희 학교 아이들은 50시간에 이릅니다. 사실은 이제 50시간은 평균 기준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60시간 이상 넘어가기도 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다음은 이제 연간 독서량입니다. 이 독서량도 지금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독서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의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는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 이게 이제 10개월 동안 누적한 것이고요. 통계를 내본 것입니다. 등급에서는 한 등급의 차이지만 이 100분위 차이가 큰 것에 주목해 본다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균치고요. 사실은 이미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자, 이제 저희 반 하루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코칭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생활에서는 어떻게 지는지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코칭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고 변화된 점들을 개인별로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2반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박정현, 권기훈입니다. 1년 동안 G2반에서 생활하면서 선배들도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도 못지않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아,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점에서 가장 많이 변했던 것 같아? 나는 일단 G2반에 처음 왔을 때 공부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했어가지고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이제 반감 그거 관련된 선생님과 이제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생각에 대한 변화를 갖고 마음에 대한 태도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학습에 대한 변화가 생겨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 찬아, 너도 그런 적 있니? 나도 하나 있지. 나는 학기 초반 때 정말 너도 알다시피 막 얼어 있었고, 진짜 말씀 과정할 때도 말 진짜 한마디도 꺼내기 힘들었었고, 근데 나는 그 부분들에서 되게 잘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박우희 선생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잘 상담을 해주시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됐고, 지금처럼 내가 자신감도 좀 많이 붙은 것 같아. 너네 학습 코칭 받으면서 어떻게 변한 것 같아? 나는 G2반에 오기 전에는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했다 보니까 초등학교 수준이었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 도전을 실행해 보면서 이제 성적에도 이제 조금씩 도움이 되고 내 마음에도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 그래,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주님의 뜻도 이루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도 같이 가보자. 그래. 화이팅! 화이팅! 마음이 흐뭇해지시죠? 사실은 중3학년 학생들은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물어봤어요. 혹시 찍을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너무 흔쾌히, 정말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한 아이들의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낀 점들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송지은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결과를 응답받는 계기가 있어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장 차별화된 점은 이제 말씀과 생활과 이제 거리 설교를 나간다는 것, 그리고 코칭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친구들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있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그 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제 거리 설교를 나간다는 점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요.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이제 플래너를 쓰거나 상담을 통해서 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도 차차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제 진도나 실력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과 새로운 학년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면 이제 등급을 올리는 재미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찍 일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넘어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이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리 선생님입니다. G2반에 된 이후에 선생님과 진행된 여러 가지 상담과 또 정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나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주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이번에 하면서 좋았던 것은 새벽 운동과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전에는 늦게 일어나면서 게으른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아침부터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하루 자체가 되게 생기있고 개운해지고 또 더 많은 공부 시간과 또 체력 증진이 되었다는 것이 되게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1 김예인입니다. 저는 그 학교 코칭 시스템으로 상담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코칭으로 인한 상담을 여러 번 하면서 상담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여러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성장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상담 시간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지친 저를 많이 깨워주셔서 활기찬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반에서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육신의 유혹을 많이 이기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학교에서 더 많은 동기들과 같이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1 박시훈입니다. 제가 학교에 와서 달라진 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와서 코칭 수업을 받기 전에는 제가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코칭 수업을 받고 난 뒤부터는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이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저의 하루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제가 계획한 대로 하루를 꽉 채워서 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지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이 학교에 오려고 했었던 것처럼 세상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이질감 때문에 오려고 했었는데 막 애들이 노래방도 가고 연예인 좋아하고 유혹하거나 막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답답하기도 했고 말이 안 통했었거든요. 그래도 친해진 애들이랑 노는 게 즐겁고 또 재밌으니까 그냥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런 세상 아이들과 어울려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방학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는 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학교에 와서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6개월 정도는 아이들이랑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게 된 것 같고요. 이때부터 세상 애들처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 즐겁게 살 거다 라는 생각이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성경도 읽고 기도도 제가 구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교제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번 연도부터는 G2반이 되고 나서 박옥희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채플이나 성경 공부, 설교도 듣고 사소한 죄들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는데요. 작년 4학기 때까지만 해도 몰래 웹툰도 보고 수업 시간에 자고 딴짓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1대1 코칭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한 후에 그런 세상적인 습관을 고치고 또 스스로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시간을 유용하게 쓰게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토요일에 9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갔었는데 이제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쓰고 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세상 학교에서 이제 그만 막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고2 강신영입니다. 제가 독수리 반이 되고 난 후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영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공부하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그런 습관도 함께 무너지고 반대로 이런 생활적인 측면이 무너지게 되면 영적인 측면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G2반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생활적인 측면이 같이 성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세운 삶의 목표가 저로 하여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운동하고 공부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주세요. 저도 훌륭한 선배가 되어 좋은 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2반 성과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보통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최상의 교육, 최고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이 일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네. 그걸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고한 이 내용들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아주 희생적인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공교육에서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월급 아무리 많이 줘도. 네. 워라밸 얘기하면서 뭐 그만둘 거예요, 다들. 뭐 대안학교고 사립학교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학교나 공립교육에서는 각자 도생이에요. 다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성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독서 중심으로 1:1 코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신앙과 학습과 생활적인 면에서 성숙한 모습을 갖춰나가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박성영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요. 효율과 효과를 중에서 우리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교육은요, 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고 만약에 효율만 따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효과를 위해서는 효율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 노력하시는 거 보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효과를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람한테 목말라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시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홍보대사가 되셔가지고 우리 학교를 잘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가르친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하면은 아이들 더 잘 자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뒤에 저희가 이제 독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읽은 책들을 전시해 놨는데요.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 학교는 12.6권이에요. 1년 동안. 근데 저희들은 31.5권을 읽었습니다. 네. 공부하면서, 공부도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월 동안 1등급 올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몇십만 명이 있어요. 네. 100분이 40대에서 70대로 올리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아이들이 책을 1년에 30권 이상 읽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근데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210권 정도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겹치는 책도 있고요. 똑같은 책을 읽었으니까. 또 인근 고촌 도서관이라든지 뭐 계양 도서관 한번 갈 때마다 10권 20권씩 빌려와요. 저희 저 아이들도 보니까 저희 네 식구 그 카드로 가서 싹 빌려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아이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수준이 꽤 높은 책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도 더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바쁘시겠지만 뒤에서 다과도 즐기시면서 아이들 이렇게 작품한 것도 전시한 것도 좀 보시고 플래너도 좀 보시고 이렇게 시간 좀 보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감사해서 인사 마지막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차렷 인사. 네, 그럼 이상으로 제 2차 교육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